혹시 평등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성공한 창업가가 평등이 아니라 공정함이라는 원칙 하나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점이 아주 흥미로우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바로 이 누구나 한 번쯤 겪어왔을 법한 직장 내 불만에서 오늘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노력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요? 자, 이 글을 쓴 분의 첫 직장 경험담인데요. 20대 초반 한국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대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당시 급여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오로지 호봉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로 결정됐던 거죠. 아무리 내가 성과를 내도요, 그렇지 않은 동료랑 월급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평등해 보일지 몰라도 이건 절대 공정한 게 아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서의 첫 직장은 정말이지 180도 달렸다고 합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성과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거의 2배로 일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매년 연봉이 무려 30%씩 올랐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동료들이 서로 연봉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각자 일한 만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그가 온몸으로 깨달은 공정함의 힘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평등과 공정,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달라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그 결과로 나온 이익은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눠져야 한다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나눠준다? 그건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에이스들을 다 떠나게 만드는 아주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공정함이라는 멋진 원칙,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딱 들어서니까 이 저자는 이익을 나누는 아주 명확한 공식을 만들었어요. 바로 3등분 공식입니다. 이익의 3분의 1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재투자하고요. 3분의 1은 주주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회사를 위해 땀 흘린 모든 직원에게 연말 보너스로 공정하게 지급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직원들이 정말 내 회사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되고, 이게 또 회사의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이렇게 회사 내부 직원들과의 이익 분배는 명확한 공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공정함의 범위가 어떻게 회사 안에만 머물겠어요? 비즈니스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공급자나 고객, 그러니까 외부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공정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훨씬 더 복잡한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저자가 직접 겪었던 송이버섯 비즈니스 얘기를 아주 생생한 예시로 들려주는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공급자인 현지 원주민들은 버섯을 당연히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하겠죠. 반대로 고객인 밴쿠버의 바이어들은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 할 거고요. 이게 바로 세상 모든 비즈니스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아주 전형적인 갈등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이 사업의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급자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고객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답은 바로 균형입니다. 보통 때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쓴다고 해요. 하지만요, 만약 버섯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약한 쪽, 그러니까 생계가 걸린 공급자들의 편에 서서 가격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상황에 따라 약자를 보호하는 진짜 깊이 있는 공정함인 거죠. 아까 봤던 이익 3등분 공식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익의 3분의 1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게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자는 회사를 매각한 뒤에 그 답을 찾으려고 아주 재미있는 계산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바로 이 회사의 성공에 과연 나 자신의 기여도는 몇 %였을까 하는 거였죠. 그 결과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가로 36.5%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회사 성공의 거의 3분의 2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직원, 파트너, 고객들 덕분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런 겸손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나누는 게 희생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공정함이라는 원칙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결과, 바로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창업가분들이 빠지는 함정이죠. 에이,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저자 역시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에서도 직접 코딩을 했다고 고백해요. 왜냐?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사장이 직원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슬라이드에 그 악순환이 딱 나와 있습니다. 첫째, 사장은 실무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자기 일을 놓치게 되죠. 둘째, 팀원들한테 일을 안 맡기니까 그들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장 자신이 회사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권한 위임, 즉 사람을 믿고 세워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을 믿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 이게 바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공정한 보상과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몇몇 직원들이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눈빛부터 다르죠. 리더라면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더는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저렇게 주인처럼 일하는 직원을 알아보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월급쟁이 직원들이랑 똑같이 취급할 것인가?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다른 회사로 가거나 심지어는 같은 업계에서 창업을 해서 당신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직원 잘 키워놨더니 경쟁자가 돼서 돌아왔네? 라고 불평하기 전에 리더 스스로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주인처럼 일했을 때 과연 나는 그들을 주인으로 대우해 주었는가?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